네, 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3일간의 상승을 끝내고 어느 정도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런 더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깊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자.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조정이 나왔던 이유,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그 차트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차트를 한번 쭉 눌려보면은, 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 자, 여기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 여기죠. 13만원 근처다. 여기서 이미 앞전에 만들었던 매물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이제 돌파했다가 나머지 이제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정이 끝나면은 다시금 이런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 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디까지 눌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 여기 고점 구간이 어디냐? 지금 딱 12만 7천원 구간, 이 구간이다.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난 다음에, 내일 이렇게 반등하는 움직임 나타날 수가 있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바로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더 다시 당겨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 하면은 어디까지 가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놔야 된다. 지금 이 거래대금이 가장 강하게 터진 봉이 이 봉이죠. 자, 이 상단 부분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12만원 구간인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를 또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간다라면은 이 봉의 하단 부분 10만원 근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방향성을 결정한 거는 누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이 결국 이런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얘네들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시켰다라면은 이 상단 부분까지만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 여기서 계속해서 돈이 오히려 빠져나갔다 한다면은 다시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이 봉의 하단 부분까지 또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봉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매집을 하는 흔적을 좀 나타낼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확인했을 때 우선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지금 기관이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준다. 중간중간 매도하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 매도하는 물량도 굉장히 적은 물량이다. 그리고 외인들도 지금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9월 한 달부터 오늘까지 움직임에서는 외인과 기관 모두 다 매수세를 좀 기록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투신도, 연기금도, 사모펀드도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자, 기관이 좀 더 주도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인을 좀 주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 외인이 거기에 이제 조정을 주는 움직임들, 그리고 상승을 좀 가속화시켜주는 움직임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관의 움직임을 외인의 움직임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흐름을 살펴보자. 한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속에서 매수가 매도보다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 상위 쪽에서는 이제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같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외인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왔던 자리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자, 이 밑에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매집을 했던 흔적들이 이미 잘 나타나주고 있었고, 그 다음 상승하는 움직임에서 빠져나가는 그림을 어느 정도 보여줬지만, 다시 이 기준봉을 만들 때 얘네들이 또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좀 보이면서 얘네들도 여기서 다시금 매집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이 횡보하는 움직임에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좀 보여줬고,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에서도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움직임을 이어갔다. 특히나 오늘 조정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KB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횡보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줬고 상승시키면서 오히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매수를 더 추가적으로 해주는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IBK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 하지만 이 밑에서 모았던 물량들,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진 않죠. 그러면은 이때 들어왔던 물량 여전히 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런 상승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모건 스탠리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얘네들, 자, 횡보할 때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다가 그래서 확실하게 올려주는 움직임 나타나면서 얘네들이 확실하게 들어와 줬죠. 그리고 오늘 살짝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때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물량이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안에 고스란히 이 모든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를 좀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매도 쪽에서도 한번 보자. 메릴리 린치는 어떠냐? 얘네들 지속적인 매도하는 움직임 좀 보여주다가 여기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흐름을 약간씩 바꿔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하게 매도를 하면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 미래에셋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긴 한데 얘네들 굉장히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매수하자마자 매도하고 매수하자마자 매도하고 하면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JP모건까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얘네들 상승시키기 전에 딱 들어왔다가 상승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줬는데 그렇게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기관 그리고 외인들의 움직임, 뭐 특정 외인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들어와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전반적으로 매수를 계속해서 해준다.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해주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어쨌든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어딘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매수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런 기준봉을 하나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매집의 흔적을 좀 보여줄 것이다. 오히려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부분만 살짝 찍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나갔던 거 누구라 그랬죠? 기관이죠.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12만 원 구간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이다. 또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매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놨던 애들, 뭐 기관이 있고 외인 중에서는 골드만삭스 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매도하는 그림을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수의 움직임 그리고 매도의 움직임을 보여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는 같이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도록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우리가 얘네들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거 말고도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어떤 구간이냐? 자,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조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미반도체 이야기 나눠보자면은,
자, 한미반도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제는 우리 목표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얘네들이 지금 쉽게 끝낼 만한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 특히나 거래대금들이 이 앞전에 나타났던 거래대금보다도 많은 거래대금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테마가 계속해서 돈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미리미리 생각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거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앞전에 고점 구간은 확실하게 뚫어주고 그 위에서 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다시 변동성을 보일 만한 곳이 어디냐? 27만 5천 원 구간이 바로 그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놓고 여기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상승할 수 있다면 목표가 갱신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 오히려 여기서는 조정이 나올 거다 한다면은 일단 매도해서 수익 챙겨 놓은 다음에 그 다음 매수 타점을 찾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27만 5천 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이런 변수죠. 근데 이 변수에 맞춰서 대응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목표가까지 그냥 가져가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변수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무조건 대응을 해나가자. 뭐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만 살펴보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들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1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